2020년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풀었고, 그 결과 우리는 전에 없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형 부채 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형 부채 위기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부채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부채 부담이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금리 인상, 소비 위축, 기업 부실, 그리고 결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부채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시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급증했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높아진 물가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켰고, 이는 다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2단계 금리 인상과 소비 위축.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을 높였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와 고용을 줄였고 경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3단계 기업 부실과 고용 불안. 금리 인상과 소비 위축은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부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고, 이는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 불안은 다시 소비 위축을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합니다. 4단계 금융 시스템 붕괴의 위험. 기업 부실이 심화되고 가계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형 부채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들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고 재정적인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채는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하고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형 부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